이마령은 보모상궁을 찾아가 원손을 찌르라 지시한 배우를 추궁하지만 비밀을 지키려는 보모상궁은 혀를 깨물고 사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보모상궁은 그 배우가 중전마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역시 현재까진 그 배우 역시 데뷔마마가 가장 유력한 인물이네요. 한편 국문을 통해 외부약자가 세자 죽음의 원인임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마령은 성남대군이 받아온 그 외부약제를 세자빈에게 받았다는 반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세자빈과 원소는 서인으로 강등되며 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역시 중전의 큰 그림이었죠. 현재 세자빈과 원손이 궁에 있으면 언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궁 밖으로 보냄과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피신시켜 목숨을 부지시킨 다음 성남대군이 세자가 된 후에 이들을 다시 궁으로 들여오는 것이 임화령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판을 만들기 위해 임화령은 대비와 황원영과의談판을 통해 세자를 택현으로 뽑기로 합의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택현은 대신들의 뜻이 아닌 경합으로 뽑게 되는데요. 지난 배동시험과 같이 여러 관문의 시험을 통과해서 최종 남게 되는 사람이 세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조선시대였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 재미로 시청해야겠죠? 이제 본격적인 세자 후보들의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밀치고 난리가 났네요. 또한 궁 안의 후궁들은 온갖 술수로 자기 자식 밀어주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에 누가 성남대군을 습격했단 말입니까? 라는 말과 함께 의문의 빨간 화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 화살로 성남대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이어 임화령은 그 화살을 들고 후궁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 이 화살의 존재에 대해 아는 이가 여기 있습니까? 하며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군들 중에선 가장 유력한 이가 바로 성남대군이기에 그를 탈락시키려는 후궁들 중 누군가의 음모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숨겨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의 예고편 줄거리를 보면 임화령은 아들 세자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후궁들의 팔과 다리를 묶을 묘책을 강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빨간 화살이 후궁들을 잠재우기 위한 임화령의 묘책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화살은 임화령이 꾸민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이 상황에서 임화령이 후궁들을 모아놓고 누가 성남대군을 노렸냐 따지는 순간 후궁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들의 짜놓은 계략이 걸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걱정과 함께 또 저 협현네들이 우리 아들까지 해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섣불리 술수를 쓰기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임화령이 노린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자작극이라면 성남대군은 화살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닌 그의 옆으로 비껴나간 화살이 될 것입니다. 과연 임화령의 묘책은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편 조선 좀비 권혜관이 궁을 나와서 처음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토지선생이었네요. 권혜관이 선생님이라 부르는 걸 볼 때 역시 토지선생은 과거 궁에서 권혜관 등을 가르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의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패비윤 씨의 아들인 태인세자가 사망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기에 자신을 찾는 성남대군을 피한 건 역시 사망한 세자가 태인세자를 누르고 임금이 된 이후의 자식이기에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결국엔 성남대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